백구가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았다면 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단 한 마리 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님 곁에다가 온 죽음의 기운을요.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남 깊은 산속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는 듯한 고요한 곳에 작은 남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상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철는 큰 사찰과는 달리 단출하면서도 정갈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마당 한편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아가는 백운스님은 올해로 55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절에서 지내온 그는 선동일치의 삶을 실천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절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각종 채소들을 기르고 때가 되면 매실을 따서 새실청을 담그고 콩으로는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은 마치 정성이 스며든 듯 깊은 맛과 향을 자랑했죠. 백운 스님에게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한 마리였는데 이름은 설아였어요. 새아의 한 털과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이 개는 어느 겨울밤 절 앞에서 떨고 있던 것을 스며미 발견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경계하며 멀리서만 바라보던 설아였지만 스며미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이제는 스며미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저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이른 아침 스며문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 설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설아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스며 뒤를 따라 장독대 쪽으로 향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스며문 매일 아침 각각의 항아리 상태를 확인하며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오래 담근 간장이 참 잘 익어가는구나. 색깔이 이렇게 맑고 윤기가 흐르니 말이야. 스며문 간장 항아리에 뚜껑을 살짝 열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전에 담근 간장은 이제 제법 깊은 갈색을 띨며 고소한 향을 풍기고 있었어요. 설라 역시 스며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며 주인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사는 비록 작은 암자였지만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는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백운 스며미 직접 담그는 장류들은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죠. 매년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 된장이나 간장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곤 했고 스며문 언제나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했어.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다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스며문, 올해도 간장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마을에서 김씨 할머니가 찾아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스며문 웃으며 큰 병에 간장을 담아 건네주었죠. 설아는 그런 스며문 모습을 늘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스며문 평소와 같이 장독대를 둘러보며 각각의 항아리들을 점검했습니다. 된장 항아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매실청 항아리에서는 달콤한 향이 풍겨 나왔어. 고추장 항아리는 아직 발효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항상 스며뷰를 나다니며 각각의 항아리를 코로 큰 냄새를 맡아보고 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효 상태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죠. 지금까지 설아가 특별히 이상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스며문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야겠군. 스며문 장독대 점검을 마치고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도 따라오며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니
갑자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은 바로 간장 항아리 방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잠깐 그쪽을 본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텃밭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수염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설아가가 갑자기 간장 항아리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를 곧게 세우고 귀를 바짝 세운 채 항아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설아야, 무슨 일이니? 스며문 다가가자 설아는 뒤를 돌아보며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장 항아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스며문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항아리 뚜껑도 제대로 덮여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혹시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염은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아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염은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절 전체가 고요함에 쌓여 있었죠. 설아는 법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밖이 내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염은 그런 설아의 이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설아도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있구나.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수염은 경전을 덮고 법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설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수염은 따라 움직였죠. 예불을 드리는 동안 설아는 법당 뒤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씩 바퀴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귀를 쫑고 세우는 것이 보였어요. 예불을 마치고 수염은 저녁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 그리고 현미밥이 오늘의 메뉴였죠. 설아에게도 평소처럼 사료와 함께 삶은 고구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평소보다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조금 먹다가 다시 마당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아야, 어디 아픈 건?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아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코도 촉촉하고 눈도 맑았죠. 다만 평소와 다르게 계속 마당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은 창문을 닫고 명상을 위해 법당으로 들어갔어. 설아는 평소처럼 법당 한 구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끔씩 귀를 바짝 세우며 주변 소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설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법당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수염은 명상 중이었지만 설아의 움직임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설아야,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 하지만 설아는 수염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도 조금 당당했습니다. 설아의 표정을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영상사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려는 순간이었죠. 설아는 마치 무문과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 불안해하고 있었고 스님은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선 시각 설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법당 문 앞에서 낮게 끊고 거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님의 명상 시간에는 조용히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스님은 명상을 중단하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야, 무슨 일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설아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스님은 결국 일어서서 설아를 따라 밖으로 나가기로 했죠. 빗소리가 철화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가보자.
무엇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보자구나. 스림이 문을 열어주자 설아는 곧바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직선으로 장독대 쪽으로 향했어요. 스림은 우산을 들고 설아를 따라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장독대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이미 간장 항아리 앞에 서 있었죠. 설아의 행동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꼬리를 바짝 내리고 등에 털을 곤두세운 채 간장 항아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말 그 항아리 안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림은 이런 설아의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설아야, 이 항아리가 어떻게 된 거니? 스림이 간장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가자 설아는 더욱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웬만해서 짖지 않는 설아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가 말 수 있었어요. 스림은 손전등을 켜고 간장 항아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항아리 뚜껑도 제대로 덮여 있었고 주변에 떨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즈라는 계속해서 그 항아리를 향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스림은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설아가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스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 설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 스림은 설아의 반응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설아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의 설아가 이렇게 흥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스림과 설아는 처만 밑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간장 항아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아야, 오늘은 일단 들어가자. 내일 다시 살펴보자구나. 스림이 설아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설아는 쉽게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스림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마당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스림은 설아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스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설아 역시 스림을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간장 항아리 앞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스림은 혹시 항아리에 균열이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지만 설아의 반응은 계속해서 이상했어요. 다른 항아리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독 간장 항아리에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스림은 뚜껑을 살짝 열어보려고 했지만 설아가 다시 짖으며 말려 했죠. 설아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건? 이 스림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어요. 설아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수백 배 뛰어나고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가끔씩 절에 들러 스림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오늘도 평소처럼 차 한 잔 마시러 온 것이 아요. 스림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스림은 박씨 할머니를 맞이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도 설아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 설아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저를 보면 반가워하고 했는데 네, 어제 밤부터 계속 이상해요. 자꾸 장독대 쪽을 신경 쓰고 고서 걱정입니다. 스림은 박씨 할머니에게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설아가 간장 항아리를 향해 계속 짚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니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항아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집게도 가끔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스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고 돌아가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죠. 저녁이 되자 설아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스림이 저녁 예불을 들을 때 조용히 기다리고 했는데 오늘은 계속 불안해하며 마당을 왔다 갔다 했어요. 스림은 예불을 마치고 설아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아야 무엇이 그렇게 걱정더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스림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간장 항아리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스림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가면서 설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평소에는 스림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했는데 오늘은 좀처럼 잠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마당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주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설아야, 이렇게 밤새 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스림은 설아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설아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간이 더 흘렀을 때 설아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법당 문을 향해 달려가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스림은 깜짝 놀라며 설아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설아야, 또 나가려고 하는 거니? 하지만 설아는 스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스림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설아는 곧바로 마당으로 뛰어나갔고 스림도 급히 뒤를 따라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스림은 설아가 단순히 예민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날 일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었어요. 설아가 감지한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를 막 넘긴 시각 설아는 마당으로 뛰어나가자마자 곧바로 장독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스림은 급히 손전등을 들고 뒤를 따라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죠. 설아는 간장 항아리 앞에 도착하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짚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털이 바짝 곧 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마치 무언가와 싸우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림은 이런 설아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죠. 설아야, 진정해.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건 이 스림이 설아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아가 갑자기 뒷다리로 땅을 박차며 앞발로 간장 항아리를 향해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항아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아, 설아야. 스림의 외침과 함께 꽝 하는 큰 소리가 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장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어요. 검은 간장이 바닥에 흘러나오며 마당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스림은 순간 할 말을 잃었죠. 3년 동안 설아와 함께 지내오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설아는 평소에 절대 물건을 부수거나 말썽을 피우지 않는 게였거든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절의 물건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라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하지만 설아는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항아리를 부수고 나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꼬리도 다시 올라가고 털도 가라앉았죠.
마치 위험한 일을 처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스림은 손전등으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간장이 바닥에 흘러나와 검은 운동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스림이 담그는 간장과는 색깔이 달랐어요. 훨씬 더 검고 끈적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간장색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스림은 무릎을 꿇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보니 간장의 점성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이상했죠. 정상적인 간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매키한 냄새가 났어요. 설아는 스림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간장이 흘러나온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학언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해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설아야, 혹시 이 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니? 스림은 설아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간장 항아리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밤새 불안해했던 것, 그리고 마침내 항아리를 부숴버린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스림은 급히 물을 가져와 흘러나온 간장을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담근 간장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인지, 그리고 설아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인지 말이죠.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스림은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장이 바닥에 달라붙어 잘 씻어지지 않는 것이, 점소 간장이라면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끈적한 화학 물질처럼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내가 담근 간장이 맞나? 스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이 몇 달 전에 직접 담근 간장이 이렇게 변할 일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설아는 스림이 청소하는 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간장이 흘러나온 곳을 큰큰 냄새 맡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청소를 어느 정도 마친 후 스림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아리 바닥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흰색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왜 항아리에 있지? 스림은 그 흰색 가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것도 아니었고 밀가루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화학물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스림은 정말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설아야, 혹시 너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있던 거니? 설아는 스림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침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림은 설아의 놀라운 감각에 다시 한번 놀랐죠. 사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위험을 알려준 것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각, 스림은 일단 정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아의 이상한 행동, 항아리를 부수는 사건, 그리고 이상한 간장과 흰색 가루까지. 설아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모습이었어요. 스림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죠. 스림은 그런 설아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설아야, 고맙다. 너 덕분에 큰일을 면한 것 같구나. 하지만 스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의 간장 항아리에 이상한 것을 넣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혹시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흰색 가루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리고 다른 항아리들도 점검해 부어야 했습니다. 혹시 간장 항아리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위험한지 확인이 필요했죠. 스림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무들이 떠올랐어요.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설아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을지도 모르는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스림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의 해를 끊치려고 했다는 것을 지가 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실 찾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스림은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더니요. 설아는 스림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스림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어젯밤 사건이 일어난 장독대 앞에 선이 다시 한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간장 자국이 남아 있었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스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뤄낼 수 스림은 무릎을 꿇고 어젯밤에 발견했던 흰색 가루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햇살 아래에서 보니 더욱 분명하게 보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간장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누가 의도적으로 나온 것이 틀림없었죠. 이걸 어디서 검사받을 수 있을까? 스림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떠올렸어요. 약사 선생님이라면 이런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우선 증거를 보존해야 했어요. 스림은 깨끗한 작은 병을 가져와 흰색 가루 조금과 이상한 간장 몇 방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 중에서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따로 모아 두었어요. 설아가 일어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편안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스림 주위를 돌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설아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큰일을 면했구나. 스림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만약 설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아마 그 이상한 간장을 모르고 사용했을지도 모르죠. 오전 8시쯤 스림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약국에 들러 박약사 선생님과 상담해보고 필요하다면 병원에도 가볼 생각이었어요. 설아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설아야, 우리 마을에 가졌구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 산길을 내려가면서 스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박약사 선생님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분이었어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풍부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스림도 가끔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사러 왔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어서 오세요. 스림,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약사 선생님은 스림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스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선생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스림은 준비해온 작은 병을 꺼내 보여주었어. 박약사 선생님은 병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흰색 가루를 관찰하고 냄새도 맡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스림,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제가 담근 간장 항아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 설아가 갑자기 항아리를 부숴버렸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박약사 선생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림, 이건 제가 봐도 뭔가 화학 물질 같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검사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그런가요? 설아가 계속 그 항아리를 경계했었거든요. 걔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뛰어나니까 미리 알아챈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약사 선생님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 의뢰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물질이 독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냄새는 뭔가 화학적인 냄새거든요. 스림은 박약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더욱 심각성을 느꼈어요. 만약 정말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면 그것을 모르고 먹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보건소에는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도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찰 신고라는 말을 들으니 스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사고나 실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가 직접 와서 샘플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림은 일단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설아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절로 돌아가는 길에 스림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하비의 간장 항아리를 택했을까? 혹시 자신이 만든 장류가 유명해서 그것을 시기한 사람이 있는 것일까? 절에 도착해서 스림은 다른 항아리들도 하나씩 점검해 오기로 했어요. 설아도 함께 다니며 각각의 항아리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항아리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구나. 간장 항아리만 문제였나 보다. 하지만 스림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보건소 직원이 찾아왔어요. 샘플을 가져가면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연락하라고 당부했죠. 저녁이 되어서야 스림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설아는 평소와 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스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절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균열이 생겼죠. 설아야,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 스림은 설아를 바라보며 고마움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스림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오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절 입구 쪽에서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스림은 궁금한 마음에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설아도 뒤를 따라오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김씨 할머니, 박씨 아저씨,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 스님 오셨네. 김씨 할머니가 스님을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표정이 많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일찍부 모이셔서 스님 혹시 정말로 간장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씨 아저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진 것일까요? 아, 그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박 약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연락 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건소 직원이 절에 왔다는 것도 누군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 사이에 소식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어요. 특히 이런 충격적인 일은 더욱 빨리 퍼지기 마련이었죠. 스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설아가 간장 항아리를 부셨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었어요.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스님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애고하고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 일부러 독을 넣은 거네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에 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스님 혹시 누가 그런 짓을 했을지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김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원한을 산 기억이 없는데 이때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죠. 경찰이 오네요. 이제 정말 일이었구나. 경찰차 2대가 절 앞에 멈추고 경찰관 4명이 내렸어요. 그중 1명은 형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안녕하세요. 백훈 스님이죠? 저는 지역경찰서 강 형사입니다. 강 형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중년의 남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유행을 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강 형사와 함께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계속 수군거렸죠. 언제부터 이상한 징후가 있었나? 4월 전부터 설아가 간장 항아리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항아리를 부쉈 겁니다. 강 형사는 설아를 바라보며 관심을 보였어요. 설아는 조용히 스님 옆에 앉아 있으면서 경찰관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걔가 먼저 알아챈 거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그 간장을 사용했다면 강 형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전체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농도였어요. 스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농약이라니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소식이 퍼지면서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영상사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죠. 스님 앞으로 며칠 동안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불편을 끼쳐드려도 협조 부탁드려요. 네, 물론입니다. 빨리 범인을 찾아주세요. 경찰관들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주변 토양까지 샘플로 채취해 갔어요. 그리고 다른 항아리들도 하나씩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간장 항아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기자들까지 나타났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온 기자가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님,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아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한 것은 분명합니다. 기자는 설아에게도 관심을 보였어요. 독을 미리 감지한 영리한 개라는 이야기로 기사를 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누가 범인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혹시 장사가 안 되는 다른 업체에서 시기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절에 원하는 있는 사람인 스님은 워낙 좋은 분인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사람들의 추측은 점점 더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스님을 걱정하고 지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소 스님의 인품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경찰관들도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절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설아야, 우리 절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건 처음이구나. 설아는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평화로웠던 절의 일상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스님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경찰차의 불빛이 가끔씩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스님은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월이 지났을 때 영상사회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는데 설아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야, 또 무슨 일이니? 지난번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어딘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독대가 아니라 절 뒤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설아는 법당 문 앞에서 뒤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지난번 경험을 떠올리며 즉시 긴장했습니다. 설아의 예민한 감각이 또 다른 위험을 감지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산에 뭔가 있는 거니? 스님이 뒤산 쪽을 바라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가보자. 무엇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확인해 보자구나. 스님은 설아를 따라 뒤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가끔씩 멈춰서서 냄새를 맡아보고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산길을 10여 분 정도 올라갔을 때 설아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큰 소나무 뒤편을 향해 짚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여기에 뭐가 아른 거니? 소나무 뒤편에는 작은 운동이가 있었고 그 옆으로 낙엽들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산속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계속해서 특정 지점을 향해 짚고 있었죠. 스님이 낙엽을 꺼던 애기 시작하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낙엽 아래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 크기는 절에 있던 간장 항아리와 비슷했고 뚜껑도 단단히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에 항아리가 숨겨져 있는 거지? 수님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무게로 봐서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그 항아리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지난번 간장 항아리에 보였던 것과 똑같은 경계심이었죠. 설아야, 이것도 위험한 거니? 설아의 반응을 보니 이 항아리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수님은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난번 경험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죠. 이걸 누가 여기에 숨겨둔 걸까?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낙엽이 인위적으로 쌓여 있었고 근처에 발자국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다녀간 것이 분명했어요. 설아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니? 수님은 설아의 놀라운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사람이라면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것을 설아가 냄새만으로 감지해낸 것이었습니다. 급히 절로 돌아온 수님은 즉시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수님입니다.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설아가 뒤산에서 숨겨진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강 형사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경찰차가 절에 도착했고 강 형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뒤산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여기 있네요. 누가 이걸 저기에 숨겨둔 거죠? 강 형사는 항아리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존하고 이것도 검사를 의뢰해야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발자국, 지문,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과학수사팀도 후출되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열어본 결과 안에는 이상한 색깔의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지난번 간장과 비슷한 검은색이었지만 냄새가 더욱 독했습니다. 이것도 독성 물질인 것 같네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강 형사는 즉시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항아리 전체를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스님, 설아가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이번에도 큰 단서를 제공해줬어요. 설아 덕분에 진실의 한 걸음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농도는 첫 번째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강 형사는 이것으로 범인의 계획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어요. 범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가 발각되면 두 번째를 사용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범인이 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경찰은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김씨 할머니가 며칠 전 새벽에 귀산댁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는데 절 귀살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이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가 보니 이상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멀어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 제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범인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형사님,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단서가 많이 모였으니까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설아가 찾아준 두 번째 증거가 결정적이에요. 그날 밤 스님은 설아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만약 설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설아야, 너는 정말 우리 절의 수호신이구나. 설아는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직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수사는 이제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두 개의 증거물과 목격담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범인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아가 두 번째 증거를 발견한 지 이틀 후 강 형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스님은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 범인을 찾았습니다. 오후에 절로 찾아가겠어요. 전화를 받고 난 후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스님 옆에서 조용히 놓아 있었지만 가끔씩 스님을 올려다보며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2시 강 형사가 절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스님은 차를 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형사님,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스님께서 아시는 분입니다. 최 씨라고 작년에 절에서 나가신 분이에요. 스님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 씨, 그 이름을 들으니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최민호 씨는 2년 전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한 신도였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하며 절에 도움이 되려고 했었는데, 최민호 씨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밤에 체포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민호 씨와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민호 씨는 5살의 중년 남성으로 도시에서 작은 식품 가공업을 하고 있었어요. 2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절에 다니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성실한 신도였어요. 그분이 왜 그런 일을?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매실청과 장류가 스님 것만 못하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하네요. 강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지난해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최민호 씨는 절에 다니면서 스님에게 장담 그는 법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사업에 활용해 보겠다며 열심히 배웠었죠. 작년 가을 축제 때 일이군요. 네, 그때 일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마을에서 열린 농산물 축제에 스님과 최민호 씨가 모두 참여했었어요. 스님은 평소처럼 자신이 담근 간장과 된장을 가져갔고 최민호 씨도 자신만의 매실청과 고추장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스님의 장류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했어요. 반면 최민호 씨의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었죠.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축제기 최민호 씨는 점점 절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와서도 스님에게 장담 그는 비법을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지만 최민호 씨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저를 떠나신 건가요? 네. 마지막에는 화를 내면서 나가셨어요. 자신을 속였다고 하시면서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최민호 씨는 스님이 장담 그는 진짜 비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자신만 바보 취급한다며 화를 냈었죠. 스님은 분명히 다른 재료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걸 저에게만 안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성과 시간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떠난 것이 최민호 씨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스님은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이해받지 못한 것이 속상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최민우 씨의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자신만의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거의 망하게 되었답니다. 강 형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최민우 씨의 심리 상태를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농약을 구해서 몰래 넣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넣으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스님은 최민우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뒷산의 항아리는 뭐였나요? 백업용이었답니다. 첫 번째가 발각되면 두 번째를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항아리들까지 오염시킬 생각이었다고 해요. 정말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설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최민우 씨는 어떻게 절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예전에 다니던 곳이니까 지형을 잘 알고 있었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몰래 침이 폈어요. 뒷문으로 들어와서 장독대까지 가는 길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강 형사는 최민우 씨가 자백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 그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절의 일과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침입했습니다. 스님의 생활 패턴까지 관찰하고 있었어요. 무섭네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스님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민우 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구속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이용한 식품 테러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강 형사가 돌아간 후 스님은 오랫동안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최민호 씨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로 노력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설아야 너 덕분에 정말 큰 사고를 막았구나. 설아는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 스님은 최민호 씨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가 하루빨리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실이 밝혀졌지만 스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설아와 같은 순수한 존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영상사에는 서서히 평화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기자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절과 스님 그리고 설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스님은 평소처럼 예불을 시작했어요. 법당에는 고요함이 가득했고 설아는 언제나처럼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설아의 눈빛에는 더욱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졌거든요.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 스님의 연불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지는 동안 설아는 가끔씩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더 이상 경계할 것은 없었지만 여전히 저를 지키려는 의지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온 스님은 새로운 간장 항아리를 바라보았어요.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이 10시만으로 도움을 주어 장독대를 새롭게 정비해 주었었거든요. 새 항아리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설아야 이제 다시 시작이군. 설아는 스님을 따라 장독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각각의 항아리를 코로 큰 냄새 맡아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설아의 새로운 일상이 된 것 같았죠. 오전 9시쯤 마을에서 빡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설아는 어디 있나요? 설아야 할머니 오셨다. 설아는 박씨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설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설아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절과 마을을 지켜준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설아를 보면 독 찾는 게다 라며 신기했고 어른들은 정말 영리한 게 라며 감탄했어요. 할머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님 최민호 씨 이야기 들으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최민호 씨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의 아내가 궁금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강영사님에게 들었어요. 지금 반성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니 스님은 최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거든요. 어떤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의 마음씨가 정말 고우세요. 저 같으면 화가 날 텐데 박씨 할머니는 스님의 넋으로온 마음에 감탄했어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강령사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적으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영사는 설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설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설아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강영사는 설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고급 사료와 장난감 그리고 영웅견 설아라고 적힌 작은 메달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설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거든요. 스님은 강영사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설아도 새로운 장난감을 받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 최민호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서 형량은 그리 극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영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최민호 씨가 스님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던데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호 씨가 진정으로 뉘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방학이라 할 일이 없던 아이들이 설아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설아야, 우리 왔어. 와, 정말 독을 찾아낸 개구나. 아이들은 설아를 신기해하며 둘러섰어요. 설아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스님, 설아가 어떻게 독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냄새를 훨씬 잘 맡을 수 있거든. 설아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거야. 와,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은 설아와 함께 뛰어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절 마당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대. 저녁 무렵 스님은 설아와 함께 뒤산을 산책했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산속 풍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설아야, 그거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알았니? 설아는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님은 설아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스님과 설아는 절로 돌아왔어요.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스님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예불을 마치고 스님은 설아를 바라보았어요. 설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설아야, 내가 우리 얼의 진정한 보호자구나. 앞으로도 함께 이 평화를 지켜나가자. 설아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스님 옆에 편안하게 누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상사는 다시 고요함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설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새로운 간장을 담그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설아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아야, 고맙다. 너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설아는 잠든 척하면서도 스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영상사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설아와 스님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될 것이었어.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로 써맞으죠.